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변이가 뉴저지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한 비영리 단체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기증 물품으로 보관 중이던 방탄조끼 수백여 벌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이 넘은 한인 여성이 히스패닉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고 시신이 유기됐다는 증거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최근 미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는 휘발유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가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 타주로 이주한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종 스텔스 변이가 뉴저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가 오미크론보다 감염 증상도 더 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변이에 감염된 경험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 내 코로나 감염 사례 중 스텔스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은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 전 3%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15%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유럽 전역은 물론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30%가량 더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감염 증상보다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감염 사례에서 심각한 감염 증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좀 더 많은 검체 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몽클레어 주립대의 전염병 전문가인 스테파니 실베라 박사는 미국은 물론 국제적인 수치를 감안하면 전염력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것은 확실하고 개인에 따라 감염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베라 박사는 최근 각 주정부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대폭 해제함에 따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활동이 더 용이해지는 역효과가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다만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변이종에도 효과가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는 사례도 있다고 실베라 박사는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스텔스 변이가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이 아닌 백신의 경우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효능이 낮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뉴욕시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려고 보관 중이던 방탄조끼 400여 벌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방탄조끼들은 주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던 것들로 기증된 물품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15분쯤 맨해튼 이에비뉴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미의회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전미 여성연맹 사무실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직원이 이날 오전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있고 방탄조끼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도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인근 델리 가게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도난 사실을 확인하기 불과 3시간 전쯤 해당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앞에 세 대의 밴이 도착했고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내린 뒤 아무렇지도 않게 건물로 들어가 방탄조끼가 들어있는 상자들을 들고 나온 뒤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모습이 녹화됐습니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도난당한 방탄조끼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닌 러시아 공습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인도주의 활동가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난당한 방탄조끼들은 뉴욕시 인근 주요 카운티의 법 집행기관들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도난당한 방탄조끼는 기부받은 전체 물량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지에서 의류와 장난감, 기저귀 등의 기부가 위원회 측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조끼 일부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셰리프국의 대변인은 도난 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물품을 훔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짓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위원회 측은 기증받은 일부 방탄조끼들을 항공편으로 폴란드로 운송한 뒤 우크라이나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웨저니아주의 30대 한인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돼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지난 6일 실종된 35세 한인 여성 한나 최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27세 호엘 모소 메리노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메리노에게 2급 살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피살된 것으로 보이는 최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와 메리노는 페어팩스 카운티 킹스타운에서 함께 살아왔고 이들은 최 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 5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의 친구와 지인들은 최 씨가 이튿날 약속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지난 5일 최 씨와 메리노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그들 사이에서 언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메리노가 최 씨를 폭행해 심한 상해를 입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발견한 메리노의 차량 내부에서도 최 씨가 사라지기 전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노가 최 씨의 실종 당일날 밤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에코키크 지역 피스카타웨이 공원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메리노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메리노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지인들은 그녀가 실종되기 몇 주 전 메리노와 헤어졌고 둘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토맥 강이 둘러싸고 있는 피스카타웨이 공원의 규모는 약 5,000에이커에 이르며 경찰은 아직 최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치솟고 있는 휘발유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내놓은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 정부가 일시적으로 휘발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 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약 33센트의 휘발유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티별로 부과하는 휘발유세만 내면 되는데 주정부는 카운티별 세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가정하면 갤런당 평균 48센트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는 휘발유값 급등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종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휘발유세로 걷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휘발유세 경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폴 모리어티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에서 8월 뉴저지주 레귤러 휘발유 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 51센트에 도달하면 주정부는 휘발유세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달러 1센트까지 오르면 휘발유세를 75% 경감해야 하고 5달러 50센트를 넘으면 아예 휘발유세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휘발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개인 운전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물류 비용을 줄여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 호출과 배달비에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던 지난해 전국 50개 주 가운데 뉴저지주가 타주로 이주한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2021년 50개 주 주민 이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지난해 타주로 이주한 주민 수와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유입된 주민 수를 비교한 결과 타주로 나간 주민 수가 53.4%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타주로 이주한 주민 수가 49.5%나 많아 2위를 차지했고 뉴욕주는 20%를 기록해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타주 이주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 사항은 지난해 1년 동안 1회 이상 이사를 한 주민 비율이 미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해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와 실직 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이 타주로 떠나는 이유로는 높은 주택비용, 직업변경,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나타났는데 뉴저지주는 코로나19 피해, 높은 세금, 물가 인상으로 인한 빈곤층 확대 등이 추가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DC에 있는 세금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전국 50개 주 중에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 1위에 올랐고 특히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1년 평균 $9,50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재정기술회사인 셀프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1인당 평균 93만 $1,697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주민 1인당 평생 버는 돈이 평균 $190만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총 수입의 거의 절반 정도를 각종 세금으로 낸다는 것으로 2위인 매사추세츠주보다 $10만 이상 많았습니다. 또 뉴저지주 주민들의 타주 이주가 많은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일반적으로 900만 명 인구에서 100만 명 정도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지만 뉴저지 법무서비스국 산하 빈곤연구기구 조사에 따르면 다른 주와 달리 물가가 높고 주택 비용 지출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빈곤층 인구는 29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한인 여행사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전의 10배에서 20배 수준인데 항공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수기 대한항공 티켓은 $2,700, 비성수기는 $2,360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21일부터 시행하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뒤 14일에서 180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 검역 정보를 미리 입력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QR 스캔을 통한 검역을 실시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한인은 검역 정보를 입국 전 미리 웹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과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뒤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A 순위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2A 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의 경우 전달보다 14주 더 진전해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함께 오픈 상태가 됐습니다. 이외에 1순위, 2B순위, 3순위, 4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 같은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올 들어 더 심화돼 이 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사실상 동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대조적으로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팬데믹 이후 제로 수준을 유지했던 기준금리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가운데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방금리는 연방준비제도와 은행 간 적용되는 이자율로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경제 전반에 낙수 효과를 내며 시차를 두고 결국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각 영향을 받는 것은 크레딧카드 연 이자율입니다.
또 집을 담보로 하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의 금리는 즉각 바뀌게 됩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도 이미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무관하지만 사설 학자금 대출이면 보통 리보, 프라임 또는 T빌 금리 등과 연동됐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대개 국채 수익률의 연동에 5년 고정금리를 주로 취하는 오토론도 바로 오르게 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뉴욕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숭옌의 낙선을 위해 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캐내려 한 혐의로 전직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첩보원 린치밍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린치밍은 한 사설 탐정과 접촉해 이 후보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자동차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한 데 이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 후보자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 후보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1989년 천안문 학생 시위의 지도자로 활동한 반체제 인사 가운데 뉴욕에서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숭옌뿐이라고 이들 통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FBI 요원은 린치밍이 표면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를 대신해서 계속 활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